이제 금융당국이 최근 2주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61억 8천만 원을 차단해가지고 그중에 31억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첫 소식은요? 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3천억이 아니고 3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차명 계좌가 1,000개가 넘지 않나요? 네. 그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1,2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약 98%가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계좌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해서라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조사했더니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27개였고 여기서 61억 8천만 원의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네. 네, 금융실명제법상 과징금은 자산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따라서 30억 9천만 원입니다. 네. 네, 네티즌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자산 61억 원이면 이건희 입장에서 거스름돈 챙겨놓고 까먹은 거 아니냐. 설마 6조 1,000억 원이겠지.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27개 계좌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겁니다. 실명제 이전에 차명으로 계좌된 거 실명제 실시되니까 빨리 실명 전환하십시오. 안 하면 과징금 매깁니다.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실명제 이후에 차명으로 개설된 거는 그럼 과징금 부과하는 조항이 없어요? 네,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냥 감옥에 갔다 오면 되거든요. 예. 차명 계좌는 그대로 놔둘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입법 공백이 있다 보니까 금융위가 차제에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탈법 목적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미리미리 이런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건희 회장 관련 뉴스가 또 하나 있죠? 네, 2016년에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보도돼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었죠. 네네. 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 동영상을 보도하기 11개월 전에 제보자가 YTN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당시 YTN 보도국의 한 간부가 취재 기자들 몰래 삼성 측에 동영상 제보 사실을 알렸다고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아하. 네, 해당 간부는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서 제보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후 제보자가 잠적하면서 후배 기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특종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합니다. 또 YTN에서 이건 좀 문제 삼아야 되겠네요. 네, 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이 이 31억 원에 그칠 것. 네, 이로 보입니다. 지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것만 1,500개 그리고 그 금액이 2조 원이 넘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 차명으로 된 삼성생명 주식 2조 3천억 원을 뺀 액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토탈하면은 차명 재산이 한 4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조가 네, 0이 몇 개입니까? 조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만져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단위 네. 돈을. 예. 아마 그 좀 이렇게 현찰로 그렇게 예. 쌓아 놓으면은 예. 여기를 좀 가득 채우지 않을까요? 예. 이 스튜디오를.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돈 세다가 잠드소서. 네. 돈 많이 벌라고 할 때 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 정말 조 단위의 돈을 세다가 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하루가 다 한번 가고. 예. 저도 한번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예. 예전에 월급을 받은 다음에 네. 그거를 다 인출해서 한번 만져보고 다시 입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정상근 기자. 네. 철학이. 돈돈 브리핑. 예, 네. 그렇습니다. 철학이 인생관이 돈돈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돈이 2조 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이 3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야. 네. 이 금융감독원은 5일 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1993년 8월 12일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차명 계좌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7개에 61억 8천만 원 정도인데요. 예. 이 금융실명제 법상 과징금이 해당 금액의 절반이라서 그래서 기준이 61억이니까 절반의 그 돈 그러니까 30억 9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예. 이 문제는 1993년 8월 이후에 이 개설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이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융신변제법을 만들어 놓고 네. 이거를 어기면 처벌을 받긴 하는데 네. 문제는 이 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작 금융신변제법을 어겨도 이게 그 과징금을 추징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예. 그나마 이제 벌금이 아닌 이 세금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예. 이게 그나마도 지금 이미 이건희 회장 측에서 이 차명 계좌의 돈을 많이 좀 빼간 상태여가지고 예.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법을 어겼는데 예. 정작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건 크게 없는. 아, 이게 뭔가 전문가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예. 누군가가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예. 네, 그 맹점도 조치를 한 잘 거죠. 알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차명재산 과징금 31억에 그친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이 거둔 이득, 소득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돈을 기반으로 뭐 삼성생명 주식도 여기 차명 계좌로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돈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삼성의 지배권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벌어들인 그 이후의 돈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셀 수가 없을 정도의 네. 어마어마한 그런 이득을 챙긴 이건희 회장. 예,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뉴스타파가 YTN 간부가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의혹에 담긴 동영상 제보를 삼성 쪽에 넘겼다라고 보도했는데요. YTN 유재훈 기획조정실장이 그 당사자입니다. 지난 2015년 YTN 사회부 기자들이 그해 8월 달에 이건희 회장 성매매 영상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유 실장이 이를 다른 기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대가 없이 영상을 제공하라고 제보자를 설득했고 거절당하자 제보자에게 삼성에 먼저 가보라고 유 실장이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류 실장은 한겨레 해명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요. YTN 노조는 성명을 내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간부가 이제 특종을 잡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대특종, 인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한 사실은. 우리나라 제1기업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제보를 받았어요. 네, 불법 사실인 거죠. 네. 대특종이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속한 그 언론사의 간부인데 본인이 속한 언론사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예, 삼성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이게. 예. 충성의 대상이 어딘지 결정적 순간에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YTN 노조도 그 중대한 제보의 보도를 막은 회사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MBC에서 있었던 지난 주말의 방송에서 관련 문자가 공개됐죠. 예. 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식 차장에 대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YTN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도만 하는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란 말이죠. 이게 종편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돼요. 사람들의 인식에. 종편은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미리 인지하고 보는 거라면 여기는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더욱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스트레이트로 모든 언론이 받아 쓰는 통신사가 연합이죠. 네, 연합뉴스도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은 YTN이라면 그 모두가 받아 쓰는 텍스트는 연합인 것이죠. 둘 다 양쪽에서 지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나왔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연합뉴스 TV의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연합뉴스 편집국 책임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장충기 사장에게 한번 만나고 싶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말씀처럼 혈맹, 형님, 선배와 같은 내용들이요. 주르륵 나옵니다. 미리 삼성 생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기사를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은 뭐 사안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어떤 사안을 터졌을 때 삼성이 막아냈다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삼성 문제는 걸러주겠다는 제안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자가 단순히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편집국장, 총괄하는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던 분의 문자라는 거죠. 네, 미디어오늘이 실명을 공개하기도 아예 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했죠. 사실은 뭐 언론계에서는 다 아는 이름이긴 하지만 직접 그걸 굳이 보도한 것은 미디어오늘입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실명도 공개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 뉴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인데 제 불만은 이런 뉴스가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 비평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국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 문화일보도 이 정도 되면 노조나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예. YTN도 이랬다면 여기 관련해서 회사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고요. 혹은 연합이나 YTN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매체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예. MBC나 KBS나 SBS 과거에 그랬다면 그 역시 스스로 논평을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태입니다. 예. 뉴스공장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관한 과징금 부과가 우여곡절 끝에 31억 원을 걷는 선에서 그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20여 년간 차명계좌 1,500여 개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견주며 쥐꼬리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참 웃깁니다. 삼성뉴스가 우연찮게도 계속 있긴 한데 몇 번 다뤘었는데 4조대 차명계산이 나왔었는데 과징금을 내면 2조대를 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냈다는 거잖아요. 예. 금융당국이나 또는 과세당국이 내버려 뒀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를 하고 2주간 검사를 했더니 총 나온 게 61억이고, 예, 공이 몇 개나 빠진 것 같아요. 61억이고, 그 중에 절반이니까 31억을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예, 2조대를 얘기했었는데, 10년 정도 2007년 얘기거든요. 네, 법이 그렇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봐주기식으로 끝인 겁니다. 2007년인데 이제 10년 지나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예, 정권이 바뀌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최근 2주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61억 8천만 원을 차단해가지고 그중에 31억을 예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당시 불법 자금 모집 그리고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 4인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인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그리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천신 오랜만에 나온 이름이네요. 예. 박영준 전 차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이름인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지난 이명박 후보 시절의 대선 캠프 핵심이죠. 예. 이 네 분의 이름이 지금 소환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걸 쭉쭉 따라가 보다 보니 이것이 이제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서 돈이 쓰여진 또 줄기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총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상태 같아요. 현재 수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아마 포스코 지난주 이제 PD수첩에서 보도했는데 거의 묻힌 뉴스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수상한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산토스 투자권 같은 경우에. 네, 에콰도르 회사였습니다. 에콰도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포스코를 수상한 투자로 말아먹었다. 덜어먹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포스코가 다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박영준 씨 이름도 전 차관 이름도 같이 나오겠죠. 이 네, 수사가 지식경제부 차관이었거든요. 예. 수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아마 당시 총선 자금, 대선 자금, 포스코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첫 출발을 알리는 뉴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금융당국이 최근 2주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61억 8천만 원을
차단해가지고 그중에 31억을 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첫 소식은요? 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3천억이 아니고 3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차명 계좌가 1,000개가 넘지 않나요? 네. 그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1,2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약 98%가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계좌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해서라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조사했더니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27개였고 여기서 61억 8천만 원의 자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이 이 31억 원에 그칠 것. 네, 이로 보입니다. 지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것만 1,500개 그리고 그 금액이 2조 원이 넘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 차명으로 된 삼성생명 주식 2조 3천억 원을 뺀 액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토탈하면은 차명 재산이 한 4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조가 네, 0이 몇 개입니까? 조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만져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단위 네. 돈을. 예. 아마 그 좀 이렇게 현찰로 그렇게 예. 쌓아 놓으면은 예. 여기를 좀 가득 채우지 않을까요? 예. 이 스튜디오를.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돈 세다가 잠드소서. 네. 돈 많이 벌라고 할 때 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 정말 조 단위의 돈을 세다가 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루가 다 가고. 예. 저도 한번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예. 예전에 월급을 받은 다음에 네. 금융위가 차제에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탈법 목적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미리미리 이런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건희 회장 관련 뉴스가 또 하나 있죠. 네, 2016년에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보도돼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었죠. 네네. 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 동영상을 보도하기 11개월 전에 제보자가 YTN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당시 YTN 보도국의 한 간부가 취재 기자들 몰래 삼성 측에 동영상 제보 사실을 알렸다고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아하. 네, 해당 간부는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서 제보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후 제보자가 잠적하면서 후배 기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특종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합니다. 또 YTN에서 이건 좀 문제 삼아야 되겠네요. 네, 그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네. 네, 금융실명제법상 과징금은 자산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따라서 30억 9천만 원입니다. 네. 네, 네티즌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자산 61억 원이면 이건희 입장에서 거스름돈 챙겨놓고 까먹은 거 아니냐. 설마 6조 1,000억 원이겠지.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27개 계좌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겁니다. 실명제 이전에 차명으로 계좌된 거 실명제 실시되니까 빨리 실명 전환하십시오. 안 하면 과징금 매깁니다.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실명제 이후에 차명으로 개설된 거는 그럼 과징금 부과하는 조항이 없어요? 네,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냥 감옥에 갔다 오면 되거든요. 예. 네, 차명 계좌는 그대로 놔둘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입법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인출해서 한번 만져보고 다시 입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정상근 기자. 네. 철학이. 돈돈 브리핑. 예, 네. 그렇습니다. 철학이 인생관이 돈돈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돈이 2조 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이 3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야. 네. 이 금융감독원은 5일 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1993년 8월 12일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차명 계좌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7개에 61억 8천만 원 정도인데요. 예. 이 금융실명제 법상 과징금이 해당 금액의 절반이라서 그래서 기준이 61억이니까 절반의 그 돈 그러니까 30억 9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예. 이 문제는 1993년 8월 이후에 이 개설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